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긴 시간을 거쳐서 2,770포인트를 어제 탈환했습니다. 오늘은 2,800포인트를 장중에 넘어서면서 더 큰 힘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5월 한 달간 외국인이 1조 원의 물량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신정보가 출범하고 어제만 하루 동안만 1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기 불안, 그러니까 지표 부진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 환율도 외국인 유입에 긍정적인 상황이고 허니문 랠리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반도체를 필두로 정책 기대감이 있는 쪽 지역 화폐, 남북 경협, AI 쪽까지 힘 받아가는 양상입니다. 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상황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중에 2,82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장중에 2,800포인트를 넘어선 거는요. 지난해 7월 19일 이후에 처음인 모습인데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레벨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윗꼬리도 없습니다. 지금 2,826포인트가 최고점인데요. 2,824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1.45% 올랐고요. 761포인트로 지금 계속해서 플레이해주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607종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시장이 상승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입니다. 자,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4월 초에 저점 이후에 지금 20% 이상 오르면서 기술적 강세장에 도입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하려면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1조까지 담았는데 장 초반에는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양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매수에 조금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078억 원 물량 담고 있고요. 기관도 쌍끌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3,373억 원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물량을 조금 담고 있긴 합니다. 25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40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까지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힘을 더해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SK하이닉스라고 하는데 어제는 SK하이닉스가 22만 원을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큰 스텝으로 걸어가 줍니다. 5.29%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까지 지금 스텝업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3년 만에 삼성전자를 꺾고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탈환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강세를 보인 KB증권 반면에 KB금융이죠. 반면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전주들 강합니다.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이제는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간 대장으로 움직여줬습니다. 오늘도 4.57% 상승하면서 44,600원까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간 같이 상승 흐름 보여줬던 보성파워텍, 우진엔텍 오늘 중소형단까지 강세 보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합니다. 경제방송하면 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 경제방송 조금 더 알기 쉽게 투자자 입장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이후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멘토 두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 김정철 한유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갈수록 힘을 받아가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조 사들이더니 오늘도 5,200억 원 넘게 지금 계속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그 비상계엄 날, 비상계엄 날 12월 3일이었죠. 그때가 제가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네. 제가 이제 그 금융산업노조 소속이었어요. 예전에 네, 지금 네. 아니지만 지금 임원이라서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네, TMI. 예전에 네. 금융산업노조 소속일 때 제가 좀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날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국회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새벽 한 11시, 밤 11시 45분, 50분쯤에 도착했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건 뭐였냐면 이 상황을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다 그리고 네. 충분히 우리나라가 나중에 또 반등 나올 수 있겠다.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결되면 예.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삶의 지론이 딱 가장 크게 따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돈이 좀 모자랐을까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제 지론인데 자 보십시오. 너무 돈 거려서 너무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방송 왜 봅니까? 돈 벌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보시면 자 작년 12월입니다. 12월 비상계엄 때부터 윤석열 탄핵당할 때까지 한번 볼게요. 예, 탄핵당할 때까지 한번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라서 별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12월 말까지 볼게요. 외국인 2조 9천억 팔았죠, 그렇죠? 외국인 2조 9천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 내로 한번 볼게요. 왔다 갔다 했던 그 산액 정국, 그 다음에 구속 왔다 갔다 막 서부지법 난리 나고 참고로 여기 근처 서부지법 이 근처에 있거든요. 예. 제가 지나가면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역사에서 거의 한 증인이에요, 제가. 그리고 5월까지를 한번 볼게요. 5월까지. 딱 보면은 외국인이 14조 8천억을 팔았죠. 그렇죠? 합쳐서 외국인이 약 20조 원을 때려 팔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근데 갑자기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6월 3일부터 해가지고요. 5월까지 딱 한번 볼게요.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 1조 6천억. 합쳐서 도합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 기관도 순매수.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 숫자와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저는 항상 저는 그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12월 3일부터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렸고 차트를 한번 또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 제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기술적인 거 잘 못한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고 여기서 급락 나온다라고 했더니 진짜 급락 나왔죠. 그때가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있으면서 폭락했죠. 그때 쭉 밀리면서 이때입니다. 이때가 11월부터 저점 하나 찍고 12월 9일 날 계엄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 그 주에 탄핵 부결되고 국회 부결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폭락 마지막 딱 찍고 어떻게 됐죠? 이 다음에 이날 제가 박스앤 TV TV 방송 그 다음에 H 경제방송사 TV 방송 다 나가서 뭐라 그랬냐 바닥이다. 풀매수. 풀매수? 이때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2천억을 매도할 때예요. 네. 손절매 나갔대.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들이 파는 장이 좋은 장이다. 손절매 나간 날이거든요. 이날 제가 풀매수 유튜브 영상까지 올렸어요. 지금 안 사면 정말 바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탄핵 국회 통과되고 올라왔고 다시 한번 옆에 날개, 어깨, 숄더를 한 번 더 그린 다음에 역해된 숄더 패턴 그리고 상승, 그쵸? 이때 상승하면서 제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뭐죠? 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어. 저 정치, 경제, 역사, 네. 문화 정말 잘해요. 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올. 네. 제가 거의 틀려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날 아니 여기 PD님들이 다 증인이에요. 예, 저희 산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쭉 올라왔죠. 여기서 밀릴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투자는 지금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듣는 한쪽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투자는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겁니다.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차가우세요, 머리? 머리는 정말 차갑습니다. 예. 뜨거운 가슴. 내가 아무리 그쪽에서 좀 뭐 이쪽에 좀 마음이 가 있다. 네. 이쪽에 막 나도 좀 부정선거 좀 의심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전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투자는 항상 차갑게. 이번 선거처럼 쉬웠던 선거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좀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 근데 네. 여러분 이제 요걸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허니문 랠리가 보통은 일주일 갑니다. 2주. 일주일 2주. 가서 네. 일주일 가서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행보해요. 네. 그러면서 좀 밀리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최대 난제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최대 예, 난제. 벌써부터 여러분 그 국제 정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제 정세 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잘하시는 거 정말 알겠는데 너무 잘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걸 잘하? 네. 제가 여러분 전쟁 나기 전에 제가 3월 5일 날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3월 5일 날 이스라엘 쳐들어갈 거다 다시. 왜냐면 제가 24시간 군사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제가 군 배치도를 항상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요? 진짜 보고 진짜로요?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아 진짜 보고 있어요. 네, 네. 그 제가 그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집결하는 거 보고 이거 전쟁 안 끝난다. 방산주 절대 매도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 새벽 1시에 인도 파키스탄 첫 교전 나자마자 단 3분 만에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3분만 딱 교전 나고 딱 3분 만에 제가 바로 우리나라 언론사 아무도 보도 안 할 때 제가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전쟁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가자지구,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최근에 무슨 있었는지 캄보디아, 태국이 교전 났어요. 그러니까 사망자, 전사자 나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예. 거기도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전쟁이 흐름이 네. 점점 동쪽으로 오고 있죠. 네. 그 다음이 어딜까요? 중국 대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피트 헬세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애매한 나라가 있다. 우리 그렇죠. 우방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뭐냐면 이거는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견제하고 있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협상 때 된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는 전쟁 별로 관심 없고 음. 무역 협상을 어떻게 잘하느냐 잘해서 미국이 잘 되는 걸 원할까? 절대 아닙니다. 예.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업적만 원합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를 달래는 방법이 있어요. 잘 달랠까요 이제는?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무역 협상, 네. 관세 협상할 때 멕시코하고는 협상이 정말 잘 됐거든요. 네. 트럼프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쭈쭈쭈 트럼프님 대단하신다. 대단한데 우리가 네. 조금 이런 게 있어요라고 네. 하면 트럼프는 그래. 그래서 트럼프한테 그렇죠. 선물을 줘야 돼요. 그런 선물을 우리가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허니문 랠리는 갈 거다. 그래서 제가 라인을 2840까지 그려놨잖아요. 이거 왜 2842로 안 그렸거든요, 여러분? 진짜 안 그렸어요. 보세요. 안 그랬죠? 2840까지 왜 그렸냐? 여기까지가 허니문 랠리의 목표치가 오는 거다. 이렇게 네. 좀 얘기 드리고 코스닥이 문제인데 일단 코스닥은 이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는 게 먼저다. 코스닥이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2차전지밖에 없어요. 2차전지만 가면 가는 건데 2차전지가 안 되니까 안 가는데 2차전지가 여러분 오늘 2차전지 보십시오. 네, 2차전지 오르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오를 때 뭐 하는 거다? 매도하는 거다. 네, 다시 한번 네. 얘기 드립니다. 네, 이상한 거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절대 뭐 새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유가증권 시장 2,840포인트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유민 멘토님과 함께 시장 상황 분석해 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도 뭐 방송 보긴 했는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태봉 한유민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률을 얻으려면
큰 봉우리에 올라타서 정상을 정복해야 하는데 큰 봉우리 능선에 오를 때 이게 맞는 길인지 제가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상을 정복하지 않더라도 8분 능선에서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팍스 인베스테이너에 합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하게 될 인베스테이너 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성공 투자의 길을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말씀 나눌 때 조금 더 편하셨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실 때 정말 진중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도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뉴욕 증시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안 나오면서 이제 경기 둔화의 우려가 있었는데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조차도 뛰어넘는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잘 해주셨는데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기 차트 보시면 코스피 이제 지수 차트인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제 조금 조정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바로 올리면서 이제 허니문 랠리가 이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오늘 기대감이 더 부푸는 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단 좀 어디까지 열어봐야 될까요? 예, 저는 한 2,900선까지 갔다가 네. 조정을 좀 받고 하반기에 이제 다시 상승하면서 3,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유민 멘토님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정철 멘토님, 우리 방송이 좀 대박 날 건가? 누가 기술적인 거 못한다고 하셨어요. 코나이 사실 우리 방송 첫 히든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네. 코나이도 네. 있지만 제가 여러분 그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6월 2일 첫 방송에서 팍스 인베스트너 첫 방송에 제가 경협 얘기했죠. 경협. 예, 맞습니다. 경협이 분명히 있다. 왜냐? 트럼프는요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트럼프 진짜 노벨 평화상.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일할 얘기 들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가 나 좀 띄워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하면서까지 발표를 해주면서 트럼프 입이 귀에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근데 오늘 종목 보세요. 자 보시 JST나 먼저 보겠습니다. JST나가 뭐 하는 브랜드죠? 보석 브랜드잖아요. 이거 왜 상한가 합니까? 경협주예요. 맞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 경협주예요. 계룡건설 경협주예요. 수도이전 경협주 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은. 자 그리고 제가 얘기 들었더니 수도이전 얘기 들었어요. 수도이전 얘기 들었습니다. 자 수도이전 관련해서 계룡건설 안 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자 트럼프가 우리나라 와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북 뭐를 만들어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만 해줘도, 그러니까 우리는 잃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주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 된다. 이런 실용적인 가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는데 월요일날 캐치를 하신 분들은 잘했을 텐데 뭐 캐치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으면 제 방송 자료 봤으면 그냥 제스티나 그냥 저기 자다가 이렇게 입 벌리고 그냥 밥 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되게 두 발 편하게 수익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제가 방송에서 또 얘기한 종목을 그냥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래일 만에 지금 55%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사실 뭐 그제도 쉬었기 때문에 뭐 크게 거래일이 많지 않았는데 이틀 만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런 거 정말 잘한다 그랬죠. 제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왜 잘하냐? 왜 코나이가 왜 갈 거라고 제가 얘기 드리냐면 저 코나이 어제 매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절반만 수익 실현하고 싶으면 절반만 하고 다 갖고 가야 된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 되자마자 뭐 했어요? 첫 번째 행정명령 뭐 했습니까? 긴급 경제 관련 태스크포스 결성했죠. 뭐냐? 추경하려고. 네네. 그렇죠? 근데 1차 추경.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서 저렇게 된 다음, 물러난 다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1차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1차 추경이 통과될 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1차 추경 안 해보려고 막 버텼는데 국민의힘 왜 추경 안 하려고 그랬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 세수 문제라고 하는데 세수 문제는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왜 세수 문제를 이제 와서 얘기를 꺼내는지. 자, 참고로 윤석열 정부 때 적자 재정 엄청 썼는데 티가 별로 안 났죠? 왜 안 납니까? 통한채 가지고 적자 재정했으니까 티가 안 난 거예요. 통한채를 얼마나 갖다 써버렸는지. 통한채를 갖다 붙이잖아요. 재정 규모, 적자 규모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눈속임이에요. 이거 나중에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제가 국정조사 정식으로 제가 올릴게요. 국회에다가 청원으로. 자, 그 다음에 자, 그 코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1차 추경 때 딜이 안 될 뻔했는데 1차 추경 때 국민의힘 욕을 들어주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뭘 넣냐면 지역화폐를 넣었어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지역화폐 들어갔어요. 2차 추경 때는요.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때 이제는 행정부도 다 갖고 있는데 그건 협상안으로 지역화폐를 넣은 건데 2차 추경 때는 그럼 협상안으로 지역화폐 넣을 필요도 없죠. 국회 다수당이고 그다음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럼 지역화폐를 그냥 넣지 뭐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럼 무조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잖아요 다 이게. 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눌릴 때 코나 그 지난주 사실 코나 이때 잡았어요. 이때. 자, 지난주 제가 팍스테이 TV 100원 마스터 플랜에서 처음 이걸 가지고 나오고 이때부터 돌렸어요. 물론 타 방송사까지 하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잡았는데 그래 따지면 수익률 지금 60%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첫 방송 6월 2일 날 첫 방송 대통령 선거 전에 제가 차가운 머리로 코나 얘기 드렸고 그 코나 얘기 드리고 지금 6월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 상승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오늘 좀 밀리는데요?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신의 한 수란 영화에 그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수가 불안해요. 하수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 하수는 불안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요. 지금까지 몇 번을 봤는데 제가 네네. 자 PPT 화면을 볼게요. 자. 너무 흥분하셨어요. 자. 네.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 저는 네. 진짜 안타까워서 이렇게 거저먹는 장, 이렇게 물반 고기 반장, 이건 그냥 다투로 아무거나 집어 던져도 다 상한가 가는 이 장에서 아무것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최악인 겁니다. 이건 진짜. 자, 이게 바로 6월 2일 날 제가 여기 써졌죠. 2025년 6월 2일 인베스테이너 해가지고 제가 이날 히드 종목 누가 당선되더라도 추가로 추경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2차 추경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협상으로 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협상도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추경은 무조건 하기로 돼 있으니까. 예. 1, 2번 후보들이 다 하기로 돼 있으니까 4번은 잘 모르겠고 나는. 예. 여튼간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상한가에 이제 추가 상승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봅니까? 더 봅니다. 네, 참고로 밀리면 더 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하단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거는 약갑니다. 제가 경협주 얘기했죠. 경협주 중에 안 간 게 너무 많아요.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 예. 네. 참고로 얘기 드리면 경협주 안 가기 너무 많고 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노벨 평화상 노립니다. 첫 번째 인도 파키스탄 전쟁을 트럼프가 중재하에 지금 휴전했어요. 물론 다시 터질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트럼프가 요거 하나 하고 나서 아싸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화 시키려고 붙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절대로 휴전할 리 없다. 왜냐하면 푸틴이 원하는 바와 우크라이나 원하는 바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협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 드렸죠.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요. 저 우크라이나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1년 반 전부터 러시아로 침투해가지고 드론 한 200~300대를 몰래 넣어가지고 휴전 협상 하루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공군기지로 차로 이동해가지고 네. 거기서 드론 날려가지고 단 하루 사이에 러시아 전투기, 전술기, 통제기, 전폭기 합쳐서 9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 지금 칼리하고 있어요. 지금 휴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 어떻게든 이거 하나만 하면 트럼프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다음 종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안 되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제가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방법 준비해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지금 스캔하시면 방송 끝나고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많이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 5일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교체는 곧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그야말로 허니문 효과, 우리 시장은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 주체들도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어제 보시면 증권 지주사, 오늘은 또 남북 경협 쪽으로 자금이 쏠렸는데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오늘 전문가 두 분과 시나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성장 중심의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섹터별로 종목까지 오늘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사의 레포트 비교하면서 강세가 예상되는 섹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레포트입니다. 내수 업종, 그러니까 소매, 호텔, 소프트웨어,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지주사 금융, 남북 경협주를 수혜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유안타에서는 신성장 동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AI,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K 콘텐츠,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책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증권지주 건설, 미디어, 엔터, 화장품, 방산까지 최수혜주로 꼽았습니다. NH투자증권은요, 내수, 인프라, 한국형 AI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다면 성장률에 있어서 NH투자증권이 더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대외적인 환경,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환율, 채권에 관한 이견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공통점 찾아보겠습니다. AI 신산업 육성, 그러니까 AI에 더해서 K 콘텐츠,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여기에 이 판에서 보이는 것 같은 반도체, 또 내수 부양 집중 사업에 관한 수혜를 예상한 부분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새 보고서에서 모두 2차 추경을 비롯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이 내수 경제를 부양할 것이고, 이는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들으셨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으로 이 포상이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도록 긴 호흡의 정책을 펼치겠다.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정책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이슈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또한 체크할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증권사에 따르면요, 8월 재조정에서 신규 편입 후보를 현대건설 꼽았더라고요. 또 LIG 넥스원, 두산, HD 현대 미포, 효성중공업,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6종목 또한 언급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요, 이 세부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들 한 판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를 내세웠는데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련주를 좀 상세하게 적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전문가님들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는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는 속도, 그리고 기업의 실적, 이 두 가지 옥석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인 기대감에 온전히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정책 실현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환경을 냉정하게 점검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시장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했는데, 그리고 또 AI도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유민 전문가님, 이 AI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앞으로 이제 지금 AI 시대에 있으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 허니문 랠리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7월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제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제 당연히 실적이 밑바탕이 돼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상승에 대한
뭐 수익 실현하기 전에 지켜보시면서 이제 뭐 나중에 상황 상승 추세가 꺾였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수익 실현하시면 되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증권주나 지주사 뭐 이런 지금 정책 수혜 관련주들에 있어서 지금 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예.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 그런 기업들의 이제 조정 나올 구간 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아마존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원전 20년 동안 이제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AI 수요가 계속 증대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AI 수혜주가 어제 뉴욕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예. 네네. 우리도 훈풍을 불어다 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요즘 최근 들어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예요. 그래서 AI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전력 각 나라별로 지금 전력망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어떤 국가는 원전으로 이제 그거를 우선시하려는 국가도 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믹스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전력기기 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력기기에 대한 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예. 네. 그래서 네. 예. 지금 보시면 뭐 AI 수요 급등에 부족한 전략 인프라 관련주가 어떤 종목이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이건 공개 종목인데 이제 AI 수요 급증에 의해서 부족한 전력을 가지고 뭐 이제 원전이 됐던 재생에너지가 됐던 어떤 에너지든 간에 이제 변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필요한 변압기를 생산하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요 산일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산일전기요. 예, 예. 네. 산일전기 어떤 기업인가요? 요 이제 배전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특히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압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수혜 가능성이 참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차트로 뭐 산일전기에 관련된 레포트도 참 많네요. 뭐 예. 중장기 실적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예. 예, 최근 이 산일전기 차트를 보면은 예. 이게 작년에 이제 AI 기대감으로 이제 8만 원 넘게까지 이제 급등을 하였었는데 네. 이제 12월부터 이제 딥시크 충격에 의해서 이제 AI 수요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불안감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제 올해 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좋게 나왔고 이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산일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참여하시면 조금 더 장중에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우리 방송이 끝나고도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철 전문가님, 오늘 뭐 그간 진통을 겪었던 체코 이슈가 조금 날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에 원전이 끝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모아볼까요? 네, 여러분 그 체코 원전에서요 우리가 수익을 낼지는 몰라요 절대. 여러분 체코 원전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체코 원전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서 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차관으로 짓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나라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지어서 나중에 몇십 년 동안 전기세 받아야 돼요. 그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체 10몇 조라는 얘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을 자꾸 체코 원전으로 결정해서 여러분 보잖아요. 절대로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투사 에너빌리티 볼게요. 자, 지난번에 투사 에너빌리티에서 지난번에 체코 원전 가처분 소송 들어가서 프랑스 원전 회사에서 그 소송 걸어가지고 정지됐잖아요, 계약이. 그때 투사 에너빌리티 밀렸나요? 안 밀렸어요. 올랐어요, 다시. 살짝의 조정만 받았죠. 아니 예. 그날 잠깐 조정받고 바로 올랐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체코 원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전은 여러분 대형 원전 이제 안 짓는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자, 원전이라는 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 원전의 핵심부터 하셔야 돼요. 원전의 발전 원리부터 하셔야 돼요. 원전은 뭘로 발전이 돼요? 핵분열을 핵융합의 발전 원리가 있고 핵분열이 있는데 핵융합이 대표적으로 태양이에요. 태양이 핵융합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요. 핵분열은 핵융합을 우리가 못하니까 인간들이 그걸 못하니까 핵분열로 하는 건데 핵분열은 E는 MC 제곱이라 MC의 2승으로 해가지고 이 공식에 따라서 이게 누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공식이죠. 예, 근데 이 중요한 건 이걸로 한 에너지는 질량 이름만큼의 에너지를 냅니다. 근데 그 질량 이름만큼 에너지를 낼 때 핵분열로 해서 중성자 양성자 찢어지면은 그 찢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찢어지면은 그게 핵폭탄이고 천천히 찢어지면은 그게 바로 핵분열인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형 원전 1000메가와트급 이상의 대형 원전은요. 여러분 이미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여러분 체르노빌 사고 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딱 5분 동안에 터진 사고예요. 후쿠시마 원전 그렇게 G랑 일본 도쿄전력이랑 자신했거든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바로 해일로 침수되니까 바로 사고 터졌어요. 여러분 참고로 원전 1000메가와트급 이제 안 지어요. 미국도 안 지어요, 여러분. 미국이 1000메가와트급 원전 지은 거 같습니까? 다 SMR로 짓지? 자, 보시면은 네. 자, 화면 보시면요. 자, 제가 뉴스케 파워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자, 최근에 메타가 계약한 내용은 SMR 계약이에요. 뉴스케어 파워도 SMR이고 SMR로 미국이 원전이 SMR로 많이 지어져 있고 SMR로 그걸로 가기 때문에 300메가와트급인데 SMR의 장점은 뭐냐면 그 지역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분리해서 모듈화 시켜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원전을.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이 뛰어난 겁니다. 출력은 좀 작지만. 그리고 두 번째 SMR의 장점은 뭐냐면 SMR 같은 경우 냉각수가 필요 없어요. 냉각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냉각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원전 사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SMR로 가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 포커스도 SMR입니다. 체코 원전은요, 여러분 국정조사감이에요. 이거는 적자수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적자수주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적자수주예요. 왜냐, 성과 내려고 어떻게든 성과 내려고 밀어붙여서 수주한 거고 계약 내용 보시면은 이거 우리나라가 다 지어놓고 나중에 전기세를 몇십 년 동안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의 오산입니다. 진짜 엄청난 오산이에요. 여러분 SMR로 가는 겁니다. 자, 두산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자, 다른 거 볼게요. 보성 파워텍이나 일부 원전 관련 그냥 중소형 주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보성 파워텍 갑니까? 안 가잖아요. 자, 우진 1% 올랐어요? 꼴랑. 얘네들이 왜 못 올까요? 얘네는 다 대형 원전이에요. 얘네는 다. 대형 원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입니까? 뉴스케일 파워의 1차 벤더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밑에 벤더가 BHI고요.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아니면 되는 거지 절대로 원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SMR로 가야 된다. 철저하게 SMR로 가야 되고 SMR 쪽에서만 우리가 보셔야 되지 체코 원전은 사실 그냥 여러분 나중에 국정조사에서 저거 물릴 수도 있어요. 저는 국정조사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라크 바라카 원전도 저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바라카 원전을 수주해서 원전 지어봤다의 레퍼런스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이라크 바라카 원전 누가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자원외교 다 뭐였죠? 다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SMR이다. 그리고 SMR 얘기가 메타 얘기가 나와서 SMR이 추가로 올라왔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비티가 체코 원전 얘기가 나왔으면은 두산에너비티가 오늘 급등해야지 어제 왜 급등했습니까? 어제 메타 SMR 얘기 나와서 올라간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대형 원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 옆에다 대형 원전 짓게 되면 찬성하겠는지. 여러분 찬성하실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참고로 사고 나잖아요. 원전 반경 50km 내는 그냥 끝납니다. 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투자의 포인트는 SMR이다. 아, 예. 물론 SMR로 한 달에 사고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SMR이 그나마 덜 날 수 있다. 예, 미사일 쏠 때는 못 움직여요. 대신 뭔가 조짐이 있다 그러면 SMR이 모듈화 시킨 거거든요. 모듈화 시켜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재생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재생을 할 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 지금 당장 지구 온난화라고 다 죽게 생겼는데 신재생 언제 하고 있냐? 그나마 원전이라도 빨리 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관점을 바라보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SMR 관련주들만 보시라.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전 관련주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SMR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사실 반도체가 가줘야 우리 시장이 좀 튼튼하게 좀 가주는 양상인데 이 반도체 어제 오늘 굉장히 좋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또 좋은데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가운데 오늘 유리기판도 좋거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반도체가 너무 못 갔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 섹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하는 게 지금 HBM이잖아요. 근데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AI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HBM이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어떤 게 증가하겠냐? 이러면 저는 이제 TC 본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이제 가장 그 HBM의 핵심인 TC 본드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요즘 하나세미텍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제가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AI 이제 각국의 이제 패권 경쟁식으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뭐 나라별로도 경쟁을 하지만 이제 기업별로도 지금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장비 업체인 TC 본더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상단을 좀 열면서 투자를 해봐야 될까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지금 하나세미텍 이제 하나비전이 이제 뭐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 경쟁이 될 거다라는 이제 뭐 그런 불안감에 이제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받고 반등하면서 이제 여기서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 여기서 8만 원에서 이제 8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이제 9만 원 이상으로 돌파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물량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가 매수 타점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9만 원까지 상단 열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뭐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산업까지 좀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정철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원전에서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 신재생 에너지 오래 걸리는 만큼 사실 한번 지어놓으면 좋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에 네. 대한 전망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발전 부품인데 발전이 그러니까 원전이나 신재생이나 전기를 만들잖아요. 예.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원전은 핵분열로 만드는 거고 뭐 신재생 에너지는 뭐 태양광은 태양광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기 에너지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고 풍력은 돌려가지고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공통적인 거는 그 발전소 부품 회사들이에요. 얘네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합니다. 서남부에 한 최대의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서남부에 안에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한 데가 있어요. 그게 LS그룹이고 LS그룹에 해외 투자 받아가지고 서남부 호남 지역에다가 지금 아시아권 최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려면 그 전력 만들려면 붙이려면 거기다가 풍력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을 할 때 이 발전소 부품이 발전 부품 이런 것들이 중국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태양광 뒤에 인버터들을 봤더니 인버터에 중국 인버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킬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키 스위치요. 킬 스위치. 중국에서 버튼 한 번 누르면 미국에 있는 태양광이 싹 다 올스톱합니다. 네. 그걸 몰래 심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걸렸어요. 그래요. 하여튼 네. 중국이 깨알같이 다 걸리거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태양광도 대부분이 부품이 중국 걸 씁니다. 우리나라 물론 좋은 회사가 있죠. OCI가 태양광 패널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뭐 이런 회사는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중국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항이 좀 심하다. 그래서 CS윈드랑 그래서 잘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갈 수 있을까? 예. 트럼프가 이거 별로 안 좋아. 트럼프는 또 신재생 안 좋아하는데 하나솔루션 어제는 이제 올라왔는데 하나솔루션 그리고 오늘 또 사실 제가 하나솔루션 얘기는 드렸어요. 그 전에 하나솔루션 여기서 매수 얘기 드렸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참고로 어제 수익 실현 얘기 드렸어요. 네, 수익 실현 얘기 드렸어요. 예. 그래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솔루션 본업이 태양광입니까? 아니에요. 화학이에요. 화학 정제 마진 지금 최악이거든요. 최악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에서 좀 돌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수 산단 지금 공장 다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럼 신재생 말고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잖아요. 저는 유니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드 오늘 안 좋은데 이럴 때가 땡큐다. 자, 유니드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탄소 포집 관련주예요. 자, 탄소 우리나라 전 세계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산화탄소, 그다음 메탄. 이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져서 결국 북극에 있는 메탄이 녹아가지고 탄소가 뒤덮어서 우리나라가 지구가 온난화된다. 그럼 지구 망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 탄소를 포집해서 고체화시켜가지고 묻어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뭘 한다? 칼륨이 있어야 돼요. 칼륨. 가성칼륨이 있어야 돼. 가성칼륨 만드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고 심지어 이 회사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6천억이죠. 근데 이 회사 1년 예상 영업이익 1,000억 나와요. PER 6배입니다. PER 6배는요. 그냥 눈 감고 사는 종목인 거예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유니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도 우리 방송과 계속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